한밤중이었던 9월 어느 날 밤, 베티와 바니 힐 부부는 캐나다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밤새 집으로 운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였던 그 여정은 곧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신비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트 3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 물체는 밝은 빛을 내뿜으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티와 바니는 차를 멈추고 그 물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수많은 질문을 남겼으나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UFO를 본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오늘의 얘기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베티와 바니 힐 부부가 심리학자 사무실에서 최면 상태에 들어간 순간 녹음된 그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으며 마치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헐떡이며 이어지는 불규칙한 숨소리와 중얼거리는 듯한 말을 통해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남편인 바니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서 건장한 체격과 중저음의 목소리를 지녔으며 IQ가 무려 140에 달하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가 그들에게 3년 전의 그날 밤을 회상하도록 요구하자 그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티는 밤 10시 15분쯤 캐나다에서 짧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함께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갑작스럽게 목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961년 9월 19일 밤 10시 15분쯤 우리는 캐나다에서 짧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뉴햄프셔주 랭커스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에 이상한 빛을 보았어요. 처음엔 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매우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니에게 저기 봐요. 저거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아내에게 단순히 위성이겠지 하고 말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전혀 위성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물체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더니 갑자기 서쪽으로 멀리 날아가더니 다시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 군용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바니에게 망원경을 건네주며 이걸 자세히 보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들은 어떤 위성과도 다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망원경을 통해 보니 그 물체는 정말 이상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갑자기 그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 쪽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물체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은 정말 불쾌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물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바니는 물체가 약 30m 정도 앞에 가까워졌을 때 그 안에 사람과는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진 여러 생명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곧바로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달리던 중 그들은 갑자기 큰 삐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삐소리가 다시 울렸으나 그 두 소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공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돌아본 후 그들은 두 삐소리 사이의 공백 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되었으며 그 시간 동안 약 6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베티와 바니 모두 극도로 지쳐 있었으며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오후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베티는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언니는 베티에게 이 사건을 공군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공군 소속 핸더슨 소령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미 공군의 레이더는 실제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티와 바니가 주장한 목격 시간 및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레이더 기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티와 바니는 2시간 동안의 공백 시간에 대해 여전히 어떠한 기억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베티는 끊임없이 기이하고 불길한 꿈을 꾸었으며 바니는 점점 더 불안과 피로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상태로는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리 및 신경학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인 벤자민 사이먼 박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먼 박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신비로운 사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차례 진료를 진행했으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자 사이먼 박사는 베티와 바니, 힐 부부에게 최면요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들이 잃어버린 2시간 동안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최면 세션의 결과는 사이먼 박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최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상한 물체를 목격한 그날 밤, 그들은 그 물체에 있던 생명체들에게 납치되어 우주선에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생명체들은 키가 크고 머리가 크며 머리카락이 없었고 얼굴은 매우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광대뼈가 앞으로 길게 튀어나와 있었으며 관자놀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은 크고 두드러졌으며 목이 길고 피부는 회색빛을 띤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옷을 입지 않았으며 이는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들을 더욱 기괴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과학과 심리학의 해석을 넘어서는 가장 신비로운 OF의 5관련 얘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바니와 베티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이상한 우주선 안에서 서로 분리되었고 각자 순서대로 기묘한 디자인의 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 방은 벽이 곡선으로 되어 있었으며 천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큰 조명이 매달려 있었고 그 방은 차가운 느낌과 낯선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금속으로 된 테이블 위에 눕도록 요구받았으며 그 테이블은 마치 수술대처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피부 샘플이 채취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금속으로 된 이상한 바늘 같은 도구가 사용되어 그들의 머리, 손, 발, 그리고 척추를 검사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큰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니와 베티는 그들 앞에 항상 나타나 모든 과정을 감독했던 한 생명체를 특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생명체를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명체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으며 두 사람이 겪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베티의 진술에 따르면 검사가 끝난 후 그 생명체들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얼굴은 매우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치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베티는 그 장면을 회상하며 자신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바니의 치아가 빠졌고 그래서 틀니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생명체들은 베티의 말을 이해하는 듯 보였으며 비록 그들이 인간의 언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듯 했지만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에 홀로 남게 된 베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지도자라고 믿었던 생명체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사이먼 박사가 베티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했을 때 베티는 그 생명체들이 보여준 별자리 지도를 기억해내고 그 지도를 직접 그릴 수 있었습니다. 베티와 바니 힐 부부의 얘기는 이후 과학자들과 조사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그들은 여러 차례 대화에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 기억 속의 미스터리를 해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UFO의 어연구 사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 공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특히 천문학자들이 UFO로 보고된 비행물체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보고된 현상 중 행성, 혜성,
또는 별과 같은 천문학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내야 했습니다. 이 임무를 이끌도록 선정된 인물은 바로 오하이오 대학교 맥밀린 천문대 소장이었던 앨런 하이넥 박사였습니다. 앨런 하이넥 박사는 자신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지속된 UF, 오조사 프로그램인 시그널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UF의 호현상을 조사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하이넥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총 237건의 UF, 오목격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분석했습니다. 세밀한 분석 결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32%는 일반적인 천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35%는 풍선, 로켓, 신호탄 또는 새와 같은 다른 요인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UFO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현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접근과 객관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33%의 사건들은 시그널 프로젝트에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13%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증할 수 없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나머지 20%의 사건들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949년 2월, 시그널 프로젝트는 그러지 프로젝트로 대체되었으며,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UFO 현상을 계속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시그널 프로젝트의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UFO의 오목격 사례가 실제로는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거짓말, 심리적 문제 또는 자연현상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UFO, 호현상이 미국의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시그널 프로젝트의 종료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을 남겨 UFO 문제는 이후에도 대중의 관심을 계속 끌게 되었습니다. 시그널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UFO와 관련된 보고는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미국 레이더 시스템을 운영하는 요원들로부터도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언론과 대중의 더 큰 관심을 끌었고, 결국 미 공군은 UFO 현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블루북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앨런 하이넥 박사는 블루북 프로젝트에 초청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전 역할이 단순히 보고서를 읽고 분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UFO의 오목격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이넥 박사는 목격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UFO 현상에 대한 더욱 복잡한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18건의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얘기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남성이 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UFO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어떤 이상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일부 목격자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얘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점은 당시 UFO가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사들은 UFO를 목격하거나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위해 최대 $500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쉽게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베티와 바니 힐 부부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1963년 베티가 최면 상태에서 그린 별자리 지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과학은 베티가 묘사한 별자리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년 후 더욱 발전된 천체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오하이오 대학의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티가 묘사한 별자리들은 지구로부터 약 37광년 떨어진 쌍둥이 별인 제타 레티쿨리 1과 제타 레티쿨리 2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천체망원경으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생성된 두 별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베티가 최면 상태에서 그린 지도와 완벽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사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베티와 바니 힐 부부의 얘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FO의 5사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UFO 관련 사건 중 하나로 이러한 맥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1975년 11월 5일, 당시 22세였던 트래비스 월튼은 6명의 동료와 함께 미국 애리조나주의 아파치 시크리브스 구규림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그들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기묘한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 물체는 마치 비행 접시와 같은 형태로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는 차량에서 내려 더 가까이 다가가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UFO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내려와 트래비스를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동료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으나 약 30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트래비스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실종은 5일 동안 이어졌고 대규모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 트래비스는 한 주유소에서 기진맥진하고 공포에 질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UFO에 납치되어 외계 생명체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커다란 머리와 눈을 가졌으며 매끈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트래비스는 그곳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지구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트래비스의 동료 중 대부분은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이 사건은 여전히 조작된 얘기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트래비스 월튼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이 얘기는 하늘에서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책과 영화로 제작되었고 많은 UFO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또 다른 UFO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6년 8월 20일 4명의 친구인 짐 와이너, 잭 와이너, 찰리 폴츠, 청락은 미국 메인주의 황야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그들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은 빠르게 다가왔고 그들은 거대한 빛나는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상한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이 막 불을 피운 캠프파이어가 완전히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짧은 시간 안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4명의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는 강렬한 빛과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최면요법을 받았으며 최면 상태에서 그들은 모두 놀라운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명 모두 UFO에 탑승했고 각각 따로 분리되어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 안에 있던 생명체들이 커다란 눈과 매끈한 피부를 가졌으며 말없이 텔레파시로 소통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일치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알라가시 UFO 사건으로 불리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기억의 결과이거나 4명의 친구가 공모한 얘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가시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UFO 연구에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베티와 바니 힐 부부의 사건과 다른 UFO 및 외계인 관련 얘기들은 수십 년 동안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그리고 기이한 세부 사항들은 이 얘기들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모든 것이 과장된 얘기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이거나 단순히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홀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